안녕하세요. 건강유튜브의 송차원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성 누른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자, 다음으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까 하는데, 요즘 그렇게 같이 지인들과 있다 보면 저 친구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야, 아니면 저도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심해서 어디 가면 좀 불편해요, 그런 사람이 있죠. 네. 그럼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말하는 거냐? 딱 보기에도 좀 짜증나게 보여요? 아니면은 부드럽게 보입니까? 짜증나게. 정말 막 벌써 그냥 이 사람의 성격이 여기서 보이잖아요. 네네. 사실 장의 모양과 그 사람의 성격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이 사람들 긴장돼 있고 또 늘 환경이 바뀌면은 굉장히 모습이 평탄하지가 않아요. 걱정을 해요.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환경이 바뀔 때마다 조바심도 생기고요. 또 혹시 또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얼굴에 어떤 그런 행상이 나타날 정도로 그런 모습을 장의 모습처럼 얼굴 행상도 그렇게 갖는 사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민성 대장의 정의는 뭘까요? 어쨌든 계속 변비가 심하다가 또 어쩔 때는 또 설사 기운이, 변이 좀 무르게 나오는 이런 일이 교차하면서 이게 일어납니다. 참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좀 약을 먹고 좀 사는데, 특히 음식 먹을 때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음식을 먹고 나서 버스를 탄다든지, 그래서 기차 같은 건 괜찮은데 버스 같은 경우는 또 참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가장 불안해하고 뭐 이런 행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의 자율신경 모양을 봐보실까요? 자율신경 모양에 따라서 장 모양도 그대로 닮아 있죠. 네. 그러니까 자율신경 모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홍채에서는. 그래서 이 모양이 바로 장의 모양이다. 다시 말해서 이 모양이 자율신경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행태를 볼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성격도 민감하고, 이거 봐보세요. 과민성이라는 건 뭐냐면 민감한데 더 민감해. 그러니 얼마나 그 삶의 질이 평상에 떨어져 있고 환경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장의 결 모양이 있다가 여기는 없죠. 장의 이상은 뭐냐? 결 모양을 이뤘을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연동이 되다가 여기서는 또 안 되는 거고, 연동이 되다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잘 되다가 어쩔 때는 안 되고, 이걸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삶의 리듬이 많이 깨지고요. 상당히 사람 마음이 좀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굉장히 찔기게 보이죠. 네. 이런 데서 대장암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장끼리 붙어 있을 때, 협착이 됐을 때 가장 위험해요. 예? 이렇게 퍼져 있는 것보다는 장과 벽끼리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용종들이 많고, 그냥 용종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발성 용종. 다발성 용종이 무슨 말이에요? 많이 있다는 뜻이죠.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경련성 대장이다. 경련되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술자리에 갔는데 맥주를 너무나 더워가지고 그냥 한 잔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딱 한 잔 마셨는데 그냥 바로 우르릉 쾅쾅 그냥 속이 안 좋아가지고 화장이 달려가는, 참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건 없거든요. 그래서 경련성 대장이다. 그러니까 내 몸에 해로운 게 들어오잖아요. 바로 떠는 거야. 무슨 이야기냐면, 장에 도달해서 그럴까요? 장에 도달하기도 그럴까요? 목에 들어간 순간 느껴버려요. 우리가 되게 어떤 음식을 먹으면 3시간, 4시간 이후로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내 몸에 안 좋은 거 들어가면 여기서 씹는 순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란 것은, 우리 몸의 장이란 것은 입에 들어있는 음식이 나한테 맞으면 상관없는데, 맞지 않으면 알레르기를 합니다. 알레르기는 뭐냐면 장이 다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길가를 가다가 내가 가장 보기 싫은 사람을 한 100m 전에 봤어. 꼭 그 사람 같아. 나도 모르게 얼른 가고 싶은데 잘 발걸음이 안 떨어지죠. 경련이 일어나는 거죠, 경련이. 그런 것처럼 장도 내 몸에 맞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그 즉시 경련이 되거나 그 즉시 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솔루션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필시 어떤 약을 먹고 있다고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약을 먹고 있다는 거죠. 설사균이 있으면은 설사균이 안 되도록 제사제를 먹고요. 또 변비가 심해지면 또 변비약을 먹는, 그야말로 약을 휴대하고 다니는 그런 정도의 불편성이 많이 따르죠. 그럼 평생을 약을 먹고 사는 거냐? 오늘 그 솔루션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의 결 모양을 살려주면 되겠죠? 그 솔루션으로. 자, 연동운동이 잘 되면 이 모양을 살려주면 돼요. 그럼 이 모양이 이렇게 굉장히 강제성을 띠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 이 굳어진 근육을 풀어줘야 돼요? 아니면 그대로 놔둬야 돼요?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근육이란 것은 훈련을 하거나 등축 운동을 하거나 여기를 자꾸 때려주면 됩니다. 자, 여기를 때려주면 처음에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네. 근데 그 근육을 정상적으로 복원을 시키려면은 그 근육을 마사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여기를 때려주거나 자극해서 그것을 자꾸 살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율신경을 살게끔 회복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회복할 거냐? 방법이 있어요. 자, 지렁이를 밟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장도 밟아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렁이도 이렇게 연동 운동에서 갑니다. 장도 연동 운동에서 건강한 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과 지렁이는 비슷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지렁이는 물이 있어야 가요? 아니면 물이 없으면 갑니까? 있어요. 지렁이는 물이 없으면 가지 못. 우리가 되게 지렁이가 숲속으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은 이렇게 신장로인 물이 없는 데로 가는 게 정상일까요? 우리 가끔 가다가 숲속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땅속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괜히 못담시 그냥 나와가지고 흙밭으로 나오죠. 죽음을 맞이하든가 아니면 계속 살아서 이동할수록 흙에 묻어가지고 거의 생사를 달리한 그런 걸 많이 봤을 거예요. 장도 물이 없으면 안 움직여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 이 장이란 것은 그 주인 양반이 물을 그동안 너무 안 먹은 거야. 장은 항상 물기가 촉촉해야 돼. 이 정막은요, 미끄덩거리는 점액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안 들어가면 점점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그리고 그 형상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은 습을 좋아해. 뭘 좋아한다고요? 습. 물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논에 물이 들어가듯이 장은 물이 들어가 연동운동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이 문제인 사람들은 결코 어떤 거냐? 물을 잘 안 먹는다. 그렇게 물 먹으면 안 먹어. 그러니까 이 장은 물기가 없으면 연동운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식품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물을 먹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장은 지렁이와 같다. 그런 어려움을 내가 씁니다.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리는 것처럼 장도 밟아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물이 있어야 돼. 그리고 밟아주면 되는데 어떻게 장을 밟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밟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뭐냐면 방법 알려드린다면 뭐가 있을까요? 때려주려면 집에 굴러다니는 베란다에 굴러다니는 훌라후프를 다시 빼가지고 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의사들이 훌라후프를 돌리라고 말은 해요. 근데 이 방법이 좋지 않은 방법이 또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장을 이롭게 하는 것인가? 훌라후프를 돌릴 때 한번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정답을 알아맞혀 보세요. 자, 장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훌라후프를 애가 터지게 돌린다. 1번. 2번. 장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물을 먹고 나서 훌라후프를 돌린다. 3번. 훌라후프를 돌리고 나서 물을 먹는다. 훌라후프를 돌리고 나서 물을 먹는다. 4번. 귀찮다. 왜 물어보냐? 몇 번이 정상일 것 같아요? 돌리고 먹는다. 돌리고 먹는다? 야,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지혜롭네. 일부러 말 안 했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대부분이 물을 먹고 훌라후프를 돌면 더 좋은 것처럼 되어지는데 절대 운동하기 전에 물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들이 가끔 가다가 TV 오면 장이 좋아지려면 훌라후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여러분, 훌라후프를 돌리면은 자, 그 훌라후프가 요즘 뭐 기능성이 있어가지고 자석이 들은 것처럼 이렇게 눈구멍이 있죠. 이렇게 훌라후프는 울퉁불퉁하잖아요. 그게 탁 배에 닿으면 아파 안 아파요?
아프죠. 이제 기능성입니다. 아픈 것이 뭐냐면 멍이 든다는 것인데, 멍이 들면 지방이 분해되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훌라후프가 돌잖아요, 이렇게. 돌면 여기 아파, 안 아파요? 아프면 세포가 아프다고 막 움츠리면서 품어내요. 뭘 품어낼까요? 가스를 품어내. 세포가 그리고 노폐물을 품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했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뭐가 많이 생겨요? 오히려 가스가 많이 생기고, 노폐물이 여기 가득 찹니다. 그러면 노폐물과 가스가 많이 차면은 좋아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팽만감이 생겨요. 일시적으로 갑자기 많은 노폐물이 쌓이고 가스가 팽창되다 보니까 그게 좋은 일일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비가 오더라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하수구 벌나만 해? 이게 좋은 비예요? 나쁜 비예요? 그런 것처럼 일시적으로 여기가 더 많은 가스가 팽창돼 가지고 더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좋으냐면요, 꼭 이런 결과예요. 훌라후프 돌리면은 마당을 쓸었는데 그 쓸은 찌꺼기들을, 노폐물들, 이런 나머지 잔여물들을 쓰레기 탱크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쓸고 한 군데에 그냥 몰아놨어. 그러면 청소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런 것이 바로 훌라후프 돌리는 그런 케이스야.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훌라후프를 돌리고 나서 물을 먹으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을 왜 먹느냐? 한꺼번에 많이 나온 노폐물, 가스들이 많으니까 물 한 잔은 안 되고 2잔 정도로 해서 드시면 좋은데, 어떤 물이 가장 좋느냐? 미지근한 물이 좋을까요? 따뜻한 물이 좋을까요? 찬물이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 물이 좋을까요? 미지근한 물?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따뜻한 물 2분의 1, 찬물 2분의 1 이렇게 섞어서 먹는 거예요. 그걸 음양수라고 그래요. 왜 섞어서 먹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이 정답이 아니에요. 섞어서 미지근한 물하고 그냥 미지근은 다릅니다. 왜 섞어서 먹느냐? 따뜻한 물과 찬물이 딱 맞닥뜨리면 충돌이 일어날 게 아니라 충돌이 일어나면서 기포가 형성돼. 그 기포란 건 뭘까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지. 그 에너지가 생기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유식한 말로 이온화됐다 그래요. 이온화됐다 뭐냐면 전기가 발생됐다. 그러니까 물은 물인데 합쳐지면서 우리 몸에 좋은 에너지 워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석으로 만드는 그런 정수기, 뭐 자화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소 이온수 들어봤죠? 실제로 그런 거 좋아요. 왜냐하면 물의 세기가 달라요. 물에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혈전이라든지 용혈력이 강해. 실제로 그런 것들은 뭐 과대선전을 너무 해도 문제가 되는 해서도 있지만, 실제로 그 물이 들어가면 굉장히 센 물이 돼요. 자, 그 센 물이 들어가게 되면 고여있는 물은 나올까 안 나올까? 뭐든지 약육강식에서 센 물이 들어가면 약한 물은 나오게 되는데, 일반 물은 먹어도 살만 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양수가 좋고, 그래서 허준 동의보험 책에 보면은 이 음양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음양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마치 우리 몸에 좋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안 좋기 때문에 했을까요? 아, 물도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용해작용하는구나.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에너지 워더가 된다는 건 좋은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나서는 음양수. 그래서 우리 그 봉사한테 카톡방에 보면은 음양탕 말이죠? 그 이야기를 내가 했는데, 그 누구냐면은 사연주 친교의사가 애절하게 그 말을 써먹은 게 지금도. 음양탕 말을 내가 그분 제 제자예요. 부경대. 그래서 그 말 했더니, 야, 일곱시는 음양탕 이야기잖아. 난 그 사람이 원래 쓰는 것처럼 되는데 사실은 음양탕이 우리 몸에 좋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원조 그래서, 많이 뺏기셨죠. 네, 원조를 좀 많이 뺏겼는데, 어쨌거나 우리 제자가 많이 써먹은 게 좋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그러면, 그러면 성교심 나는 그러면 내가 지금 훌라후프를 못 드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 온 사람인데 훌라후프를 못 드는 사람에서 내가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2가지 방법이 뭐냐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겁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카이로프래틱도 하고 경락도 하고 해서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다이어트 할 때 요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이 앙하에 자서 이렇게 딱 누워보세요. 이렇게 내담자들을. 그러면
이 거골, 여기 저 보면은 명치죠? 명치와 그 다음에 배꼽 중간에 중한 그 자리가 있는데 딱 누워서 이렇게 하늘 보고 누워 있잖아요. 딱 만져보면, 촉진해 보면은 요만한 덩어리가 잡혀요. 셀룰라이트라는 덩어리인데 이것이 막고 있으면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중한 자리인데 여기가 덩어리가 있어요. 동양의학에서는 이걸 적이라고 그래요. 사기라고 그럽니다. 죽어있는 기운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아무리 다이어트해도 문제가 돼요. 왜냐면 이 해음부에서 음의 기운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승장에서 끝납니다만 동맥에서는 또 이렇게 내려와요. 양의 기운이. 그러니까 찬 기운, 해음부에서 이렇게 찬 기운이 위로 올라가야지 건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열의 기운이 내려가야 건강합니다. 수성화강이란 말 들어봤죠? 네. 다시 말해서 찬 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따뜻한 기운 내려가야 되는데 찬 기운이 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가 막혔네? 이 중환혈전에서 요만한 딱딱한 요만한 죽어있는 기운이 이렇게 뭉쳐있어요. 그럼 이걸 풀어야 하는데 풀지 않으면은 저 올라가다가 막혀있으면 어떻게 돼요? 음의 기운이 돌아요, 안 돌아요? 여기서 막 돌다 보니까 배가 차요, 안 차요? 차게 되면서 더 냉한구조 되니까 장도 나빠지죠. 그 다음에 자궁도 나빠지는 그런 악순환이 되고, 그 다음에 열의 기운, 양의 기운 내려와야 하는데 누르려고 내려오는데 여기가 막혀있네. 그래서 여기 있는 기운이 막히게 되고 어떻게 되냐. 더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요? 더 뜨거워져 있죠, 여기는. 그래서 사람이 병이 올라가게 되면, 병이 올라가면은 여기 기운은 뜨거워지거나 또 차게 돼. 그래서 이것이 더 괴리가 클수록 질병이 심해요. 우리 감기 몸살 때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이때 막 힘들어, 안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면 여기는 시원해야 돼요. 우리가 히말라야산이라든지 에베레스트산이라든지 동상이 걸릴 때 절대 여기는 안 걸립니다. 밑에서도 걸리지 동상은 안 걸려. 여기는 가장 뜨거운데 여기가. 그래서 항상 사람은 밑에가 따뜻해야 돼. 위에는 시원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솔루션 해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농구공을 놔두고 여기다 놔두고 이것을 엎드려서 농구공을 놔두고 이렇게 돌려줘, 이렇게. 애절하게 돌려야 될까? 어떻게 돌려야 될까? 애절. 말은 제가 쉽게 하지만 상당히 아파요. 왜냐하면 내 체중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체중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체중이 누르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돌려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깨져요. 깨지게 되겠죠. 이것이 녹아 내려가야 건강합니다. 실제 그렇게 되는 거냐? 한의사는 여기다가 중간 자리에 침을 딱 넣어가지고 그걸 해결합니다. 침을 넣으면 그게 분해가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전봇대만은 침을 딱 놓잖아요. 면역세포들이 이야 내 몸에 뭐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막 달라들어가지고 그것을 녹여줘요. 그래서 치료하는 것이 그 원리인데 우리는 침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비벼주면 어떻게 해요? 소장에 있는 많은 내장지방들이 녹아나가서 콜레스테롤 줄어들고 굉장히 다음날 아침에 많은 그 노란 오줌과 거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해주면 배도 꺼지고 그리고 몸무게도 줄어드는 체지방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가 많은 내장지방이 쌓여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장지방이 녹여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내장지방을 녹여내려면 3개월을 운동을 해야 돼요. 이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또 모르기 때문에 농구공으로 이것을 농구공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주고 그러면 진 이겨져 가지고 콜레스테롤 내장지방이 분해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농구공으로 이렇게 진 이겨 놓으면서 풀로 돌리면 여러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체지방이 많이 감소가 될 수 있어요.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는 방법 이걸 하시면 정말 좋아지고요. 그리고 여기가 가뿐해져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네, 정말 저는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강추를 하겠습니다. 아셨죠?